짱이라고 불리는 가수라는 거. 또 충격이었죠. 요즘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각 방송사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꼭 등장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뷔 이래 40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왕 조용필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고 부르고 있고 또 열광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이런 슈퍼스타를 탄생시킨 그 힘, 과연 무엇일까요? 금년도 최고의 인기 가수입니다. 조용필 씨, 1106표를 차지한 창밖의 여자 최고 인기 가수 조용필. 80년대 최고 인기 가수는 조용필이었다. 연말 음악 시상식을 휩쓸며 대중가요계를 점령했던 작은 거인. 그 시절 대한민국의 가수는 오직 조용필 한 사람인 것만 같았다. 조용필 씨는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충격이었어요.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그때 대단했죠. 조용필 인기는 그때 하늘을 치솟았지. 40여 년 동안 총 18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그를 향해 대중들은 열광했고 역시 조용필이라는 찬사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슈퍼스타 조용필의 탄생,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1970년대) 한국 대중가요는 남진, 나훈아 두 스타의 팽팽한 라이벌 구도였다. 그리고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두 사람을 대적할 상대는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1980년 그해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다. 바로 조용필이었다. 그는 기성 가수들과는 다른 창법, 다른 음악 스타일로 대중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그때 당시에 기성 가수들 남진 나훈아나 이런 가수들이 트로트곡을 부를 때 꺾고 굴리고 하던 이런 창법이었는데 조용필은 전혀 그거 없이 팝적인 그런 창법. 창밖의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노래가 전개 부분과 이 절정 하이라이트 부분이 완벽히 구별이 돼요. 특히 이 아주 열창을 하는 몰입하는 부분 있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던가. 그때 그런 어떤 열창에는 사람들이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던 창밖의 여자는 조용필의 첫 번째 정규 음반으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용필 씨의 등장이 정말 대단한 이슈죠. 대단한 사건이었고 조용필 씨는 창밖의 여자로 등장하자마자 그 해부터 가수왕이었습니다. 그는 호소력 짙은 특유의 가창력으로 순식간에 대중들의 마음을 점령하더니 가요 프로그램에서 장기 집권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소녀 팬들은 조용필을 향해 오빠를 외치며 열광했고 환호했다. 조용필 씨의 성함을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삼행시 짓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말이죠. 네. 제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네. 조용필인데 네. 별로 잘 쓰이지 않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좋대요. 조금 이상한데 한번 해보죠 뭐. 네. 자, 준비했습니까? 조그만 초가 상간에 조그마한 초가 상간에 용필이 오빠 단둘이 살고 싶어요. 조용필 씨를 우리가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TV에서 조용필 씨 특별 방송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학교 벌써부터 안달이 나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딴 거 다 때려치고 선수까지 달려와서 그 TV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보고 그 노래와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의 음악은 10대 소녀 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1980년 1집 앨범으로 그는 당당히 최고 인기 스타의 자리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1집 앨범은 대한민국 음반사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앨범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의 탄생이었다. 회사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정말 못 찍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그때 대단했죠. 밀리언셀러라는 게 수치로 100만 장 이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전 국민적인 히트와 전 국민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던 음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요사를 새롭게 쓰는 뭐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음반이죠.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가 수록된 정규 1집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것은 국민 가수 조용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우리가 영필하고 녹음하면서 야,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두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조용필 노래를 좋아하도록 그 곡을 수록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노래도 였고 그 다음에 뭐 애들 좋아하는 노래도 넣고 이렇게 해서 청청이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자 하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10대 소녀가 음반을 사왔는데 그 음반이 집에서 이렇게 틀게 되면은 뭐 언니는 창밖의 여자 듣고 동생은 담화문이 듣고 뭐 엄마 아빠는 그 대전부르스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루백년 들을 수가 있겠죠. 그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은 마치 통합 챔피언 같은 음반이었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 수 있는 록발라드풍의 음악에는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고 중년층은 허스키한 보이스로 애절하게 부르는 조용필의 트로트 음악에 매료됐다. 어떤 곡이든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시킨 능력은 놀라웠다. 특히 민요에 곡을 붙여 부른 한오백년은 대중들은 물론 국악인들에게까지 큰 충격이었다. 조용필의 목소리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한의 정서가 느껴졌다.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조용필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성이 표출이 되죠. 그래서 그 조용필 씨는 그 이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표현 방법, 또 가창력 이런 걸로 노래를 완전히 자기화시키죠. 트로트도 조용필로 하고 민요도 조용필로 합니다. 조용필은 기성 가수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그것이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는 음악을 하는 가수 조용필. 그만의 음악 스타일이었고 그의 음악적 무기였다. 조용필 씨가 좀 특이했던 거는 그분은 솔로 가수셨는데도 항상 밴드인 것처럼 밴드를 항상 대동하고 나오셨잖아요. 소위 말하면 전체 그 반주, 음악을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일반 악단들이 연주를 하게 되면 똑같은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남진이가 녹음하든 나훈아 녹음하든 다 똑같아요. 근데 조용필은 자기 악단이 있잖아요. 소리가 다르지. 그랬다. 그의 시작은 그룹 사운드였다. 김트리오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록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하였고 이후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그룹 사운드를 이끌었다. 조용필의 음악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탄생까지 조용필에겐 그만의 사운드가 있었다. 사실 8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 대중음악에는 정말 실력 있는 쟁쟁한 전문 세션맨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탄생에 대한 이 조용필 선배님의 애착과 투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양도 일궈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죠. 조용필의 첫 번째 정규 앨범에는 그의 음악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담겨져 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대한민국 최초로 신시사이저의 전자드럼을 이용했던 단발머리. 당시 음악 도입부에 사용된 뿅뿅뿅 하며 들리는 신비한 의문의 소리로 인해 단발머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인트로에 뿅뿅뿅 하는 그때 그전에는 전혀 듣지 않던 소리거든. 뿅뿅뿅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끌었죠. 그때 아주 신기해하고 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악기냐. 아주 힘 있는 목소리면서도 가성으로 그 노래하는 그 창법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그 멜로디 자체가 너무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멜로디여서 야 우리 가요에도 이런 정말 특이한 음악이 나오는구나. 또한 디스코 리듬의 절묘한 가성을 이용한 창법은 수많은 소녀 팬들을 설레게 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단발머리는 015B가 리메이크하며 다시 한번 명곡임을 증명했었다. 리메이크할 때 사실 되게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이 좋은 노래를 우리가 망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하면서 정말 막 재녹음을 한 10번 정도 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요즘 와서 다시 또 조용필 씨 원곡을 들어보면
사실 원곡이 손을 댈 데가 없어요. 이미 그 노래에서 그 편곡이 완벽한 거예요. 그랬다. 조용필은 단순히 가수일 뿐 아니라 뛰어난 작곡가였다. 1집에 수록돼 많은 사랑을 받은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이 그의 작품이다. 우리 이 대중음악계에는 정말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들도 많고 또 정말 독보적인 보컬리스트들도 많은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춘 아티스트는 조용필 선배님이 유일한 것 같아요. 8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조용필. 사실 그는 80년 이전 이미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랐었다. 바로 온 국민이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조용필의 정규 1집에 수록되기 이전 1976년 큰 사랑을 받았던 곡. 1972년도인데 그때 그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조용필 씨가 그 이 기타 하나로 부르는데 그 음반은 이제 빛을 못 보고 사라지죠. 이후에 그 1976년도에 제일교포 모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해요. 그때를 계기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가사를 좀 바꿔서 취입했던 때가 이제 바로 조용필과 그림자 시절입니다. 그 노래도 그야말로 스타전에 오르죠. 그래서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그 76년도에 한국을 강타를 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스타덤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조용필.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1970년대 중반 가요 규제 조치 등으로 조용필의 음악은 방송은 물론 음반점과 공연장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제는 그 스타전에 올라서 방송가에서 너무나 필요한 가수가 됐을 무렵에 발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때 조용필 씨가 뭘 했는가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노래 부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노래가 막혔을 때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본인의 음악을 받았다는 거죠. 밖으로 표출할 에너지를 안으로 응고시켜서 본인만의 음악성, 가령 뭐 싱어송라이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이 된다든지. 무대를 떠나야 했던 그는 좌절 대신 음악을 향한 열정을 선택했다. 이때 맑고 섬세한 미성의 목소리였던 그는 노래가 가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허스키 보이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설 그날을 위해 그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필 씨. 왜 가수들이 여러 해 동안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다시 재데뷔해서 이렇게 무대에 서고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하면은 어때요? 처음에 데뷔하셨을 때 그런 기분 안 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마음 굉장히 떨려요. 떨리고요. 다시 등장하는 그런 1980년 마침내 조용필은 그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창밖의 여자를 들고 무대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 다시 울려 퍼졌고 1집 앨범에 수록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1980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는 창밖의 여자. 그리고 그해 대한민국 대중가요계에 조용필의 시대가 열렸다.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의 가왕 조용필이 만들어갈 전설의 시작이었다. 사십 년 그렇게 활동하는 그 이유는 1집이 그만큼 탄탄하게 자리 잡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발판이 됐다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성공을 이루면 보통 좀 안주하잖아요. 근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도하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시도해보는 그 자세, 그런 것들이 좀 그분을 이렇게 전설로 만든 게 아닌가. 단순한 가수 이상이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으로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가수 조용필. 40여 년 음악만을 생각하고
음악을 위해 사는 외골수 음악 인생이 오늘 가왕 조용필을 있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옛일처럼 잊으리라 밤새워 기도하던 이 마음 달래버린 길 잃어서 성인의